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요, 소장님. 네. 이 부동산에 가보면 전세 거래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월세 있잖아요. 월세 거래는 그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게 월세보단 전세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뒤바뀐 상황이 지금이지 않나 네.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본 게 맞는 건지, 이가 흐름이 바뀐 건지, 네. 이 변화에 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네,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 전세가 월세화 돼가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요, 전세가 사실은 임대차 3법 때문에 급등한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자, 지금 이제 새로 계약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부분이 다 임대차 3법 이전에 전세 가격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2년이 채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1년 6개월 됐거든요. 새로 맞추는 사람들은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 이전 전세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만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갑자기 거의 2배 가까운 전세가가 지금 상승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임차인의 지금 시세의 전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 전세가 안 나가는 매물들을 보면 전세가가 높죠. 시세대로 이제 거의. 시세대로 내놓는 거는 이제 임차인들이 이 시세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옛날 전세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시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나는 이 시세대로 전세가를 받겠다라고 고집하면 이런 것들은 안 나가고 그냥 쌓여 있는 거고요.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머리를 이제 굴리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세금을 받아봤자 이건 결국엔 빚이다. 왜냐하면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일종의 무이자 대출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이 돈을 활용해서 사실 다른 데 투자하고 막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도 별로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이거를 오히려 그 전세금도 빚이야 싫어. 그럼 이럴 경우에 이분들이 선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전세금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올라가는 전세금을 월세화시켜서 일종의 이걸 완전히 시세로 받는 게 아니고 월세로 조금만 더 줘라.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약간 반전세처럼. 그렇죠. 반전세가 지금 반전세가 진행이 되는 거죠. 전체 금액을 전세로 올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너는 보증금을 원래 들어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새로 계약을 할 때 계약 갱신권을 쓰는 집도 다 똑같아요. 계약 갱신권을 쓰더라도 사실은 이제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는 계약 갱신 청구권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임대인이 야, 그건 너무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지금 시세가 얼만데. 이렇게 얘기하면 냉정하게 임차인이 저는 이 가격을 고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 이런 식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 협의 가능성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월세 여기서 한 3, 40 아니면 뭐 이제 많으면 50 정도 이걸로 우리 합의를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월세화,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전세가 다 월세화. 예를 들면 지금 뭐 3억인데 전세 5억으로 진행되는 이것이 이걸 월세로 환산하면 뭐 보증금 5천에 예를 들어서 뭐 150, 200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래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완전 월세죠. 완전 월세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반전세라는 거죠. 보증금은 옛날 보증금 그대로 여기에 추가된 월세. 이런 반전세 형태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차 3법으로 급등한 전세가 때문에 약간 반전세로 해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어찌됐든 이것도 월세화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임대차 3법이 있는 한 계속 자리를 잡혀 나가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급등한 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급등한 것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전세가가 급등하지 않았으면 굳이 월세를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 지금 3억이었는데 임대차 3법으로 적용돼서 4억이 됐다. 그러면 4억에 충분히 쓸 수 있죠.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현재 시세를 고수한 임대인들은 그럼 전세 매물 사이가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전세 월세화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좀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네. 좀 가격을 낮춰야 그래도 나가니까. 네네. 그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를 완전히 연관시키기는 어렵고 사실은 그냥 만약에 월세 없이 전세 가격을 계속 고수한다면 결국 임차인은 그 가격을 받아안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해서 이제는 임차인들이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시세를 고수하는 거는 사실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나갈게. 나갈 테니까 보증금 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일단은 그 완전히 만기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 시세를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저절로 그냥 낮추겠죠. 그러니까 월세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월세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그냥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시세를 고수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가격을 좀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월세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별개로 그렇죠. 너무 높은 전세가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임대차 3법으로서 정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뭔가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사실 잘못돼가지고 그로 인한 엄청난 부작용으로 해서 전세가가 급등한 거. 이게 이제 크죠.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임대차 3법의 원인이냐. 이거보다는 적용된 시점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안정되었다라면 네. 안정된 시점에 임대차 3법이 적용되었다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확률이 많거든요. 네. 네, 저는 절대적인 부분은 시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때 하면 안 되는데 정부가 그 시기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세가 급등한 측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전세가 급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게 뭔가 합쳐져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정말 좀 뜸하긴 한데 또 월세는 그래도 간간히 된다는 좀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서 네. 월세가 계속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한편 드는 생각은 진짜 전세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네. 약간 이런 좀 걱정이 또 들더라고요. 네. 이 전세라는 정말 메리트 있는 이 제도를 계속 우리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그 일정한 시기별로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2년, 13년대 이쯤에도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냐면 이때 월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전세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었단 말이죠. 네. 예. 어떤 시장 상황이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가 좀 유리한 상황. 네. 예. 그렇게 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또 매매가 시장이나 이런 게 좀 상황이 변하면 네. 다시 전세가 유리한 상황이 또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이게 어느 한쪽으로 쭉 가게 되면 그게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매매 시장이 또 변화가 오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 전세가 필요성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가 급등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이자율이 갑자기 급등함으로 인해서 전세 자체를 아예 받아안기 어려운 임차인과 임대인들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필요에 의해서 월세로 진행이 되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적응되고 진행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다시 전세가 부각되는 시점이 또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또 급속하게 전세가 늘어나는 상황들이 또 올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달라지는 거고 네. 지금은 사람들이 반전세 이거를 택하는 빈도가 많을 뿐이다. 네, 네. 이게 영원하진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참 그래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네. 참 싸게만 사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전세가 또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하니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가격 사실을 조금만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쉽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